오늘은 제가 흥성권역에 대한 문제를 핵심 주제로 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민선 상기에 대한 기자회견, 3년차에 대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흥선 권역 그 외에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형식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제로 흥선 리스타트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부제를 했는데 왜 그런 부제를 달았는지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부에 도시가 태어난 곳이 어딜까? 우리가 지금처럼 경기 북부에서 중심 역할을 하면서 모여서 살기 시작한 곳은 역시 흥선 권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에 대한 정체성 도시다움이 의정부 다음을 간직한 도시의 중심이라고 하겠죠. 흥선권역이라고 하면 지금 흥선동, 가능동, 의정부 1동 또 의정부 2동의 일부 부분이 이런 포함되는 이런 권역일 겁니다. 아마 의정부에서 오래 산 분들은 이곳에 있었던 상징적인 장소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의정부역, 예나 지금이나 의정부뿐만이 아니고 경기북부의 중심 지역입니다. 저도 의정부 공고를 다닐 때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극장 국도극장입니다. 중앙극장 국도극장 바로 이 흥선권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 제1시장 역시 의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그리고 의정부 전체의 성격을 결정짓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의정부역 앞에 공간으로서 공원으로서 일부 남고 이렇게 활용되고 있지만 그곳에 미군 부대가 있었던 기억들 전부 하실 겁니다. 그것이 캠프 폴링워터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런 등등이 결국 의정부를 중심적으로 압축해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의정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흥선권역의 인구가 정주 인구는 전체 한 10만 명 정도가 거주 인구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인구라는 개념입니다. 생활 인구는 낮 시간에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이곳에 거주 인구의 한 2배가량, 21만가량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압도적으로 청년 유동 인구가 1위인 곳이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잠재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의정부 최대 상업지역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의정부의 역 앞에 있는 상가라든지 행복로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제1시장 등 이곳이 아직도 중심 상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역부터 행복로 그리고 제1시장에 있을 때 그 상가가 우리 의정부 전체 상업용지의 70%가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만약 가능역 부분의 상가까지 포함시켜서 부분 떨어져 있는 것까지 합치면 의정부 상업용지의 한 80% 가까운 땅이 흥선 권역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에서 나오는 세수의 44%는 아직까지도 이 권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 수도권 북부의 교통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볼 것이 의정부역인데요. 의정부역에는 현재와 그리고 계획된 것만 하더라도 6개의 철도 노선이 합쳐지는 곳입니다. 지금 지하철 경원선 1호선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전철이 연결되어 있죠. 교외선이 연결되어 있죠. GTX C노선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GTX F노선이 연결해 가도록 하고 있죠. 앞으로 8호선 연장선이 의정부역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6개 정도 철도역이 묶여져 있는데 수도권에 이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가 얼마나 커져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경기 북부를 끌어가느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의정부역이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구 변화 그리고 공간 노후화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우리 흥선권역의 노후 건축물은 전체 한 40% 가깝습니다. 한 39%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다른 지역의 노후 건축물들은 대략 한 25% 이하입니다. 그러면
한 14%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쪽에 노화도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인구 비율도 이쪽이 높은 편입니다. 의정부시 전체 고령화 노열하고 좀 유사한 듯 하지만 상대적으로 송산권역이 한 15% 정도 된다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쪽에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주목해서 보는 지표는 바로 1인 가구의 비율입니다. 흥성권역의 1인 가구 비율은 42%나 이릅니다. 다른 권역에는 30% 정도 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흥성권역의 1인 가구 비중이 그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수요가 어디로 지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성권역에 사는 우리 의정부 사람들 너무 잘합니다. 발전을 제일 맡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철도가 중간에 철도가 쫙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이 양분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들 너무 잘 우리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이 되고 보행이 불편하고 주차난 일상적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주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민원 사항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안전 편의 시설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겠죠. 또 생활인구가 아직까지 많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요. 상권이 침체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 의정부역에 GTX가 들어올 때 우리들에게는 기회 요인도 되지만 상당히 위기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나마 있었던 기능마저 서울 창동이나 강남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치 하락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큰 과제인데요. 이렇게 흥성권처럼 원도심인 경우에는 송산의 밀락이나 고산처럼 싹 밀어내고 새롭게 건립하는 거하고는 분명 방법이 달라야 되고요. 접근 방법도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매력,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새롭게 들어갈 그 부분과의 조화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관점입니다. 도심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바꾸는 걸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수동 같은 경우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심성은 더 강하게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강해야지만 도시의 활력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의정부역 일대의 역세권 개발이 그러한 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대 환경에 바꿔서 여러 가지 산업 구조들이 바뀌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서울의 구로공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산 디지털 단지로 바뀐 듯이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CRC 혹은 캠프 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흥선 리스타트 프로젝트의 3개의 전략 그리고 10개의 개별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가게 됩니다. 3개 전략의 첫 번째는 도시공간 재편과 혁신입니다. 저희가 리빌드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는데요. 도시공간을 어떻게 재편하고 혁신해 갈 거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략은 리바이브, 다시 어떻게 활력을 소생시켜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인프라의 강화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리폼, 개혁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구조전환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 3개의 전략별로 10개의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공간구조 개편에 있어서 과제 첫 번째, 의정부 역세권 개발의 문제입니다. 의정부 역세권은 의정부 전체를 바꿔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지구의 예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의정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반경 500m 범위 내에
앞으로 향후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용역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돼서 내년 말쯤 돼서는 공간 혁신지구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곳에 용도 지역에 대한 규제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같은 규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경쟁력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GTX 시내 노선의 개통은 우리들한테 정말 기회 요인이 큽니다만 위기 요인도 역시 생각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의 문제입니다. GTX-C 노선이 개통이 되면 당장 교통체계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의정부역 지하 공간을 활용을 해서 광역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를 전부 연결시키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기반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역 앞에 지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공원들을 어떻게 입주화시켜서 연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공간에서 많은 경제활동이 있어야 되고 문화활동이 있어야 하고 업무 활동이 있도록 만들게 되는 그 구상들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대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 제대로 대비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도시공간의 재개발 역시 흥성권역에는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흥성권역에 그리고 우리 의정부 전역에 현재까지 15개 구역을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 정도인 9개 구역이 흥성권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더 추가로 되고 있는 부분도 계속하게 될 텐데요. 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속도감 있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조합 형태로 가게 됩니다. 조합 형태로 가게 됐을 때 이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합원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이 사업의 추진 속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가야 됩니다. 얼마큼 속도를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분야를 통합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의견 수렴하는 방법을 같이 모아서 한다든지 우리 내부에 협의하는 것을 줄인다든지 해서 종전에는 구역을 지정하는 데 평균 27개월이 걸리던 것을 16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엄청나게 단축시켜서 속도를 내가는 겁니다. 이 속도감을 유지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사업성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성이 맞춰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종상향 같은 것들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면 높여준다든지 그리고 기부 체납의 경우에도 토지 면적이 작으면 현금으로 기부 체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사업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흥성권역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도시공간 재편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속도감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시공간 재편과 혁신에 있어서 흥성권역은 정말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자산이 종합운동장 일대에 스포츠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 10만 평 정도의 스포츠 컴플렉스입니다. 그곳에는 하계 스포츠 시설뿐만이 아니고 동계 스포츠 시설 그리고 벨로드럼 경기장 같이 특별한 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이만하게 이렇게 집합된 시설들을 갖춘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자산이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반성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기보다는 엘리트 위주의 시설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접근성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개방하는 것도 떨어졌고 또 접근이 차량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각 시설별로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것들을 연계시키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가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다음 달이면 거기 보조 경기장이 건설되는 걸 계기로 해서 주변에 지저분했던 상황들이 상당히 바뀌어지고요. 거기에 테마 러닝 코스 같은 것들을 새롭게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각 시설별로 울타리가 쳐 있었던 것들을 이제 거의 다 없애버렸습니다. 모두 연계시키게 해서 10만 평이 전체가 하나의 시민의 스포츠 레저 파크로
레저 스포츠 파크로 바꾸게 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돼갑니다. 저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마지막 그림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역시 생활 인프라를 어떻게 강화시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흥성권역을 걷는 데 있어서 아직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고쳐가는 것들을 계속해 갈 겁니다. 강릉동의 컬처 스트리트 도시비우기 프로젝트를 계속해 갑니다. 다녀보면 아직도 불필요한 볼라드, 지작물 같은 경우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 비우고 넓고 비우고 편안하게 만드는 일들 계속하게 될 겁니다. 흥선동의 가능동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경호선 하부 공간에 약 1km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구상을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설계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보다 구체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백석천을 중심으로 한 수변 공간의 조성입니다.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흥성권역의 주민들의 일반 생활 공간으로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의정부 문화역 이음을 통해서 문화공간이 커진 것들, 기억저장소, 그리고 가능 야식회 축제처럼 하나의 예시입니다만 이런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을 페스티벌 형식으로 해서 계속 살려가는 일들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7월 5일 날 의정부에서는 보기 드물게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싸이의 흠뻑쇼가 있었습니다. 3만 1,000명의 입장객이 다 만석이 된 그런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에 의뢰해서 추려해 봤더니 경제효과만 130억 정도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행사 같은 경우도 계속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역시 교통 인프라 강화하는 부분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씨앗이 통과도로 2023년 7월 1일자로 통과시켰습니다. 거기 교통 굉장히 개선되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보더라도 1년에 그 도로 개통을 한 것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적게 잡아도 70억 이상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임시 개통 도로입니다. 거기를 본격적으로 향후 씨앗을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도로 계획을 통해서 도로를 개통을 합니다. 한 220억 정도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도로를 열고 그리고 계속 그 변화 흐름들이 확산되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흥성권역의 분들이 서울 가려고 하면 많은 부분이 전철에 의존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교통 부분이 굉장히 연계가 한계가 있었는데 2개 노선을 그동안 신설했습니다. 10번, 106번 다시 1번을 조정을 했죠. 그리고 버스 노선 개편도 하게 되고요. 아마 피부적으로 가장 느끼는 건 학생통학버스일 겁니다. 우리 흥성권역에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쪽에 하지만 새롭게 신도시로 개발한 밀락고선 쪽에 고등학교가 부족하죠. 그래서 많은 학생이 버스를 환승을 하고 가게 되는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학생통학버스를 전용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3개 노선에 노선별로 20분 차이로 노선별로 2개 버스를 하다 보니까 등 하객별로 6번 버스가 가게 되는 거죠. 요즘 보면 꽉꽉 차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신호 최적화하는 사업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양주시기에서 가릉역까지의 교통시기 신호체제 하나만 개선을 했더니 속도는 거의 30% 이상 증가하고요. 시간도 27%나 감소를 하게 되는 이런 개선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외에 경민광장, 교차로 등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 가게 될 것입니다. 생활 인프라 강화 부분에는 또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공공민간 시설에 대한 개방 및 공유의 문제입니다. 흥성권역에 제가 받게 되는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주차 민원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그렇게 쉽게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 민간 공공이 갖고 있는 그 주차장을 공유하도록 하는 일들 추진해 갑니다. 현재까지 한 경우 교회, 교육청, 학교 이런 부분들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협의 중인 것들 앞으로 계속 비교적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공간들을 같이 나눠 쓰는 부분들, 그동안 종합운동장에 가보면 야간에 문 꼭 걸어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되면 꼭 걸어 닫아뒀죠. 지금 10시까지 계속 다 문을 열고 있죠. 야간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있죠. 빙상장, 컬리장도 다 공개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그 시간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일동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셨으면 느끼실 겁니다. 기존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1층부터 우리 행정기관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위로 보내고 1층을 주민들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그 변화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생활 인프라 강화에는 역시 생활 밀착 인프라 확충, 이 부분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 구의정부 일동 주민자치센터를 아동 돌봄 통합센터로 바뀌었죠. 거기 아이들 놀이터라든지 이런 시설들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 녹양동 쪽에 우리 대규모 유통시설이 없죠. 그 부분에 농협에서 CRC 부분에 들어오게 되도록 하죠. 그리고 가능 녹양동의 맨발 황토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황토길, 그리고 호당 이원점이 다음 달이면 가능 동에 하나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민대학교 앞에 광장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곳곳에 생활 밀착 인프라들도 계속 확충지어서 더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역시 지역산업을 어떻게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구조 전환을 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CRC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CRC와 그리고 캠프카이를 우리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의 최종 후보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도시는 세 도시밖에 없습니다. 수원하고 파주하고 그리고 우리 의정부입니다. 이곳에 미군 공여지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미군 공여지만을 대상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매우 독특함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최종 후보지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을 우리 의정부시의 향후 어떠한 전략산업으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재 그곳에 너무 귀한 스토리와 너무 귀한 히스토리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와 히스토리를 살려가면서 그 공간을 쓰기 위해서는 이곳에 문화, 그리고 문화산업, 그리고 디자인 클러스터와 같은 부분들이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AI 기반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으로 현재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말까지 산업자원부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조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설이 될 것인지. 최근에 우리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나서 경기 북부에 있는 미군 공여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부쩍 높아진 관심의 가장 핵심이 바로 캠프 레드 클라우드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제가 그 국조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온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굉장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선은 규제가 많이 해소가 되고요. 세제 혜택, 경영지원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서 이것이 우리가 계획대로 되게 되어지는 경우에 이곳에 새로운 서울과 그리고 의정부 고향을 연결하는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서울, 강남, 의정부가 하게 되는 여러 첨단 기업들이 있어서의 연계고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우리 의정부시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구조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기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정부역 그리고 행복로 제일시장 일대 상업용지의 70%가 있는 그 부분을 바꿔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행복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기가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공간의 기능들이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내년 말까지 한 95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재정비하게 될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너무 복잡하고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말끔히 정돈하고 새로운
보행치나 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일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상가 일대를 어떻게 바꿔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시장이 지금 현재 건물 구조 형태를 만들어지고 있는 지가 이제 50년 가까이 됩니다. 이제 노후화되어 있는 것을 부분 대응하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바뀌고 있는 소비자의 감각을 생각하면 전통은 살려가되 새로운 기능의 편의를 위한 재개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까지 한 새로운 계획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 만든 것을 통해서 이제 상인들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은 제일시장 일대의 사각형을 조금씩 안으로 이렇게 셋백을 시키면 거기가 둘러서 큰 광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 2층은 지금과 같이 느끼는 전통시장의 개념이지만 그중에 일부분을 개발을 통해서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는 방법의 큰 구상들을 해가게 될 텐데 이 부분이야말로 그 일대를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우리 계획을 가지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돼 가는 그 과정성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계획들을 만들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역시 인재 문제입니다. 사람을 우리 지역에서 계속 어떻게 키워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경기 북과학고입니다. 경기 북과학고에 신입생을 100명 정도 뽑습니다. 100명 뽑습니다. 그 중에 매년 의정부 학생들은 2명에서 3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부분 다 외지에서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정부에 있는 중학생들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학부모들도 여긴 우리 못 가는 데야 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많습니다. 2027 학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입생 뽑을 때죠. 뽑을 때부터 최소 10%의 쿼터제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한 15%까지 목표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 북과학고에 의정부에 있는 학생들 중에 10명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의정부에 있는 중학생들, 학부모들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분위기가. 우리 아이들도 늘 수 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것 내년부터 신입생 뽑을 때부터 적용시켜 갑니다. 저는 15%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우리 지역 학생들을 넣게 되면 학교에 또 질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그 정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종합운동장 일대 한 10만 평 정도가 우리 스포츠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한 7천 평 정도가 체육지구로 지정해 놓고 제대로 매입을 하지 않아서 지금 활용하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저희들이 스포츠 비즈니스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을 교육청,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감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합의를 하고 이것을 현재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곳에 기숙사와 그리고 학습동 정도만 준비를 하게 되면 체육 관련한 시설을 거기를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학교가 될 수 있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공고를 한국 모빌리티 고등학교로 바꾸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타이틀을 앞에 명칭을 붙인 것은 학생을 모집을 전국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정부 고등학교, 의정부 여고를 공립형 자율고로 만드는 것도 우리 시하고 같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의정부가 전통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경기 북부에서 우수한 인재 저수지 역할을 했었던 그 역할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되찾아 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 도시의 미래 흥성권역에서 다시 출발하는 일들 세계 전략 10개의 세부 과제를 통해서 차질 없이 힘차게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년까지 저희는 대략 한 22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도시공간 재편 혁신에는 한 16억, 생활 인프라 강화에는 한 110억, 그리고 지역경제 구조전환 경우에는 한 99억 정도가 할 텐데요. 내년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225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건 여기서 현재까지 기본 구상을 하는 단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 후년으로 진행되면서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요. 이 사업비에는 우리 민간의 자본 조달의 형태도 있을 것이고 국비 지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 계획을 구체화시켜 가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 내용도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